국내 증시, 미국 증시 24년도 전망이 쏟아지고 있는데 이 영상 하나로 의견을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김한지 박사님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에도 요번 연말 랠리가 이어질 것 같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하반기쯤 됐었을 때 뭐 신용 문제 같은 거 터질 위험이 있다고 얘기를 했고, 혹시나 금리 인하가 무산되거나 뭐 신용 경색 같은 것들이 일어난다면 조금 고비는 있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주식 같은 경우에는 연도별 수익률을 보시면 올랐던 적이 훨씬 많고 올랐을 때도 훨씬 더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줬기 때문에 괜찮지 않을까 하면서, 그래도 올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내년에는 주의하자 마인드를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김한진 박사님이 가까운 게 요 S&P 500입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이런 느낌이 아닌 것 같아서 한번 살펴봤더니 최근 10번 중에서 7번 상승하고 3번 하락했는데 느낌은 이 코스피가 7번이나 상승했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S&P 500 대비해서 굉장히 언더퍼폼하고 있는 모습이고, 10년 동안 오르긴 했는데 10년 전 종가가 2000 초반대고 지금 종가가 2600 정도로 마무리했으니까 매우 아쉬운 수준입니다. 아무튼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윤지호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이미 지금 상반기 때 떨어질 뭐 금리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주가가 너무 앞서 나가 있는 느낌이다. 그래서 너무 이 점도표 이런 것도 과도하게 해석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너무 큰 기대감보다도 박스권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떨어지면 조금 주워 담고 오르면 조금 비중을 들이는 뭐 상중 하중 정도로 본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반도체 랠리 같은 경우에도 지금 잘 가고 있지만 뭐 AI 수요라든지 온디베이스 AI라는 게 너무 기대감에 올라와 있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기관 입장에서 지금 뭐 공격적으로 반도체를 산다기보다도 약간 방어 전략으로 사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주가가 레벨업 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반도체 포함했을 때 내년 이익 전망을 250조로 보고 있는데, 정말 좋았을 때 21년도에 221조였는데 이것도 뛰어넘기가 쉽지 않아 보이기 때문에 좀 차분해졌으면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컨센보다 이익 전망이 안 좋았을 때 코스피가 한참 안 좋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또 258조 이거를 도저히 따라가기 힘들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리고 경기 선행 지수도 100일 정도면 거의 다 왔는데 이것도 조금 힘들어서 코스피가 제한적으로 보인다. 글로벌 유동성도 조금 하락으로 꺾였기 때문에 결국에 우리나라 수출도 제한되고, 근데 여기에다가 중국도 좀 안 좋아 보인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ROE 같은 경우에도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요 PBR 배수 같은 경우에 예전에 우리나라가 ROE가 높을 때는 뭐 1.1배, 2.2배까지 갔지만 지금은 PBR 1배 근처까지도 조금 힘들지 않을까 얘기를 했습니다. 한국 증시가 특히 위가 열리려면 부동산이 좋았을 때 한국 증시가 랠리를 펼치는 경우가 많았는데 가계부채도 최고치고 뭐 PF 문제 등도 있기 때문에 부동산이 더 위를 열릴 수 있을까, 이 부분 또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목표가 주식으로 돈을 좀 많이 벌어서 부동산을 사는 건데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딜레마인 것 같고, 미국 같은 경우는 뭐 딱히 자료를 주시지 않아서 제가 직접 한번 찾아봤는데 현재 PER이 뭐 S&P 500 같은 경우 26, 7에서 왔다 갔다 거리고 있고, PBR 같은 경우는 4.5 정도에서 왔다 갔다 거리고 있습니다. 미국 전체 이때까지 수백 년 역사상에서 봤었을 때 조금 높은 부분에서도 있는 것도 사실이고, 특히 PBR 같은 경우는 거의 뭐 닷컴 버블 때와 비슷한 수준까지 왔는데 그래도 조금은 합리화시킬 수 있는 거는 돈 잘 버는 기술주 중심으로 랠리를 펼쳤기 때문에 이런 PBR이나 PER 같은 거는 조금은 합리화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지만, 어떤 부분에 더 초점을 맞추실지는 각자 판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영익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올해 코스피가 미국 증시 대비 잘 못 올랐는데 그 이유는 뭐 구조적 저성장도 있었고 고환율 뭐 제조업 중심인데 경기가 불안했던 측면들이 있었는데, 그래도 24년도에는 수출이 강세가 되면서 조금 괜찮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2560을 중심으로 2400에서 2700 정도를 보고 있었는데 지금 코스피가 2600을 넘겼기 때문에 김영익 교수님 입장에서는 살짝 하방을 보지 않을까 생각을 했고, 미국 역시도 올해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리고 뭐 금리 인하도 지금 너무 많이 관영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박스권을 예상한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도 금리 인하는 좋지만 뭐 미국 기업 이익이 하락을 할 것 같고 경기도 결국엔 꺾일 거기 때문에 박스권으로 봤습니다. 24년도 그래도 좋아 보이는 국내 산업으로는 반도체, 조선, 정보통신기기였고 24년도 이익을 이미 반영했지만 25년도에도 뭐 반도체라든지 이런 거는 이익이 증가할 거기 때문에 괜찮아 보인다 라고 얘기하면서 뭐 바이오도 금리 인하 시기에 좋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강한국 작가 같은 경우에는 미국은 좋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국내는 힘들 것 같다 라고 했습니다. 증권사 전망 같은 경우 이제 빼고 거른다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증권사 전방이 요 두 가지를 빼고 걸으려면 1900 밑으로 가거나 2950 위로 가야 되는데 코스피 PBR을 봤을 때 1900 이하로 갈 확률도 적어 보이고, 그렇다고 코스피가 짝수에 거의 안 좋았는데 2950 이상 또 가기 힘들어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종합적으로는 한 2150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측을 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심플했습니다. 대통령 4년 차에 좋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 재선 욕망으로 돈을 더 잘 풀고 뭐 파월도 약간 압박을 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100년 동안 요런 데이터들을 뽑아보면 확실히 3년차, 4년차, 특히 3년차 올해도 굉장히 좋았었죠. 그리고 4년차에도 좋은 경우가 많았다라고 하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정말 1년차든 2년차든 요런 수치들을 뽑을 때마다 미국이 왜 미국 주식이라고 얘기하는지 정말 많이 부럽습니다. 같은 경우에는 짝수해라든지 아니면 미국 대통령 4년차에서 퀀트적으로 접근했을 때는 코스닥보다는 코스피 쪽이 좋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고, 월봉상 지금 골든 크로스도 나타났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나스닥도 마찬가지로 5개월 월봉으로 뭐 살짝 깨는 듯 했지만 어쨌든 골든 크로스가 일어났고, 골든 크로스 이후에 바로 장이 무너지는 경우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24년도 1, 2분기까지는 확실히 좋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위기 발생 가능성을 항상 체크를 하는데 원엔 환율로 체크를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원엔 환율이 뭐 시장 리스크의 지표인데, 뭐 급등하는 구간이나 5개월 일평선을 갑자기 뚫는 골든 크로스가 나오면 위험한데 아직까지도 크게 위기 신호는 보이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금리 인하기 수혜 업종으로는 뭐 플랫폼, 항공, 미국 크루즈, 건설주 같은 경우를 꼽았고, 원달러 환율이 빨리 안정된다면 우리나라가 미국보다도 좋을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정윤 세무사님 같은 경우에는 2300까지 떨어졌다가 V자 반등으로 잘 올라왔고 12월에 힘들지 않을까 했는데 잘 버텼기 때문에 이런 추세들이 24년 초반까지 이어질 확률이 크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코스피를 2500 정도로 놓고 본다면 여기서 20% 빠졌을 때 2000 아래로 갈 확률보다 3000 정도까지 갈 확률, 요쪽이 좀 더 높아 보이지 않을까 하면서 상승 배팅을 걸었고, 뭐 2500에서 20% 3000 이건 너무 극단적인 거 아니냐, 10% 잡았다고 했었을 때 2250에서 2750 어디가 더 확률이 높아 보이냐라고 했었을 때 요쪽이 좀 더 확률이 높아 보인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올해 미국 증시 대비 약했지만 디커플링 확률보다는 미국을 따라가서 오를 확률이 좀 더 커 보인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가끔 이정윤 세무사님 채널에 보면 뭐 악플이 있는 경우가 워낙 추세 매매자다 보니까 야 네가 하는 게 중계지 예측이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래도 제 개인적으로는 그때그때 대응이라든지 시장뷰를 유연적으로 바꾸는 게 더 좋았던 것 같고, 21년도 9월 달에도 이제 3300 갔다가 깨지는 추세에도 이제 추세가 전환됐기 때문에 떨어지는 칼날을 잡지 말자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아직까지도 잘 챙겨보고 있는 전문가 중 한 분입니다. 요약하자면 요렇게 됩니다. 상반기 상승 의견도 있지만 뭐 경계 의견도 있었고, 미국은 좋다 국내는 하락 요런 의견도 있었고, 상승 추세가 있다면 둘 다 좋을 것이다 라고 얘기가 있었습니다. 올 한 해를 돌이켜 본다면 22년도 연말에 뭐 금융위기 온다, 금리 상승 못 견뎌서 결국 떨어지고, 뭐 차트상 본다면 2008년 금융위기가 비슷하기 때문에 떨어진다, 이런 자극적인 약간 구독자 1000명에서 뭐 10,000명 정도로 어그로를 끄시려고 한 건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런 일들은 발생하지 않았고, 제가 제일 경계 아닌 게 떨어질 때까지 하락을 외치거나 오를 때까지 상승을 외치다가 결국 내가 맞았다 요런 식의 태도로 정말로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항상 뭐 예측보다도 대응이나 대비가 더 중요한 것 같고, 그래서 현금 주식 비중을 잘 조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유튜버뿐만이 아니죠. 요 강한국님 유튜브에서 캡처를 해왔는데, 증권사들이 코스피 지수를 정말 너무 많이 틀렸다라는 거를 뽑아서 조사를 하셨는데, 사실 이런 거는 뭐 몇 년 전후만 가더라도 지금 뭐 민망한 수준으로 코스피 4000 간다라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외쳤지만 다 틀렸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너무 과도하게 신뢰하기보다도 잘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캠피셔 같은 경우에도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도 컨센서스 대비해가지고 이때까지 역사를 봤었을 때 70에서 80%의 미국 전문가도 틀렸다고 했습니다. 다만 그래도 미국은 우리나라보다 나온 게 방향성이 틀렸다기보다도 레벨이 많이 틀렸다고 했습니다. 오를 것 같다라고 했는데 그것보다 더 오르거나 떨어질 것 같다고 했는데 그것보다 더 떨어진 경우가 많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올해도 오를 것 같다라고 했고 컨센이 4100이었는데 거의 뭐 S&P가 4700까지 갔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전문가 의견들은 잘 판단하셔가지고 각자의 생각에 더해서 성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천호개미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